평생 일에 겨우 받기 시작한 내 소중한 연금. 그런데 이 돈이 매달 자식의 생활비 통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금융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60대의 무려 42%가 다 큰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자식이라는 이름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어떻게 내 노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지 그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잠시 후 30년 넘게 나라에 헌신하고 받은 퇴직금과 연금을 아들에게 쏟아붓고 결국 공공근로를 알아보는 신세가 된 한 아버지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았던 72살의 김성호 씨. 그는 은퇴 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으로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안정된 노후를 꿈꿨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가끔은 아내와 손잡고 기차 여행도 떠나는 그런 평범한 행복을 말입니다. 문제는 40 중반의 아들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제법 잘 되는 듯해 아버지는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경기가 나빠지자 아들의 사업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성공하면 그동안 진 빚까지 다 갚을게요. 아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김성호 씨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노후 자금의 보루였던 퇴직금이 상당 부분을 떼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은 다시 실패했고 아들은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매달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씨의 연금 통장은 더 이상 그의 노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월세와 생활비, 손주들의 학원비로 연금의 절반 이상이 속절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김성호 씨 부부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주말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봤던 일은 넘어 폐지 줍는데 아들은 아직도 사업자금 달라네요. 라는 한탄 섞인 기사 제목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식이 나빠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부모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희망 고문 때문입니다. 내 자식은 다를 거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꼭 일어설 거야. 라는 그 희망이 오히려 자식과 부모를 함께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 실업과 치솟는 집값 때문에 자녀 세대의 자립이 너무나도 힘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모 자신의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이 지원이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동반부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부모와 자식 모두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작은 빌라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의지하며 살아오신 78배 박정자 할머니. 그녀에게 그 빌라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보상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50대 아들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할머니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 누가 챙겨주나. 그 안쓰러움에 결국 모아두었던 예금을 전부 내어주고 심지어 마지막 남은 그 빌라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아들의 전셋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셈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고 난 뒤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살아갈 생활비가 막막해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달 50만 원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어머니, 저도 지금 죽겠어요. 라는 말과 함께 끊긴 전화였습니다. 그 뒤로 아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그 순간 박정자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얼마 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어느 70대 노인의 유서라는 글 한 구절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순간 부모는 그저 귀찮은 존재가 될 뿐이다.
평생을 바친 자식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홀로 밤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우리는 흔히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의 자립의지를 꺾고 부모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사랑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 없이는 부모로서의 존엄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는 유서 속의 글귀는 참으로 불편하고 가슴 아픈 말이지만 외면해서는 안 될 현실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 리스크라는 가슴 아픈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자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 자식을 위한 매정한 부모 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자녀 지원 3대 원칙을 오늘 반드시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첫째, 끝을 정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한 설정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만 지원한다. 자녀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 원칙에 대해 못을 박아야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자립에 졸업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의 무기한 지원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둘째, 물고기가 아닌 낚시법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의 성격 구분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는 단순 생활비나 용돈 지원은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대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나 취업 교육비처럼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자립을 위한 투자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런 경우에만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최후의 보루를 지켜야 합니다. 노후 자금 마지노선 설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과 매달 나오는 이 연금만큼은 내 마지막 생명줄이다. 이렇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마지노선을 스스로 정하고 어떤 눈물 어린 호소에도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선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결국 자녀에게 끝까지 짐이 되지 않는 부모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녀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기회를 주고 나 자신의 노후를 굳건히 지켜냄으로써 자녀에게 끝까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장 자녀와의 불편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잠시의 불편함이 당신과 당신 자녀의 남은 수십 년의 인생을 지켜줄 가장 중요하고 용기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셨다면 댓글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지혜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